칠판이 좀 어두워서 쌤이 여기서부터 쓸게. 오늘은 도함수 활용 3인데 이제 도함수 쓰는 이제 마지막 파트거든. 도함수 활용 3. 여기는 방정식과 부등식이랑 속도와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 자, 방정식 활용은 이제 뭐냐면 아니요? 모자를 쓰고 왜? 난 전에 모자 쓰고 수업을 했더니 대표님이 희나쌤 근데 모자는 안 돼요 왜 이랬어요. 모자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밖에서 많이 써요. 방정식의 활용. 실근의 개수에 관한 얘기야. 실근이 몇 개 있는지. 실근이 뭐냐가 아니냐. 뭐냐가 아니라 뭐냐 이게 아니라 실근이 몇 개냐 이거에 관한 얘기야. 실근이 몇 개냐를 파악하는 기준은 그 방정식에 해당되는 식 있잖아. 그 fx가 는 0 되도록 하는 x의 개수겠지. 그죠? 혹은 fx가 gx랑 같아지도록 하는 그 x의 개수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 찾는 방식은 이렇게 할 거야. y는 fx라는 개형을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어.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되는가? 교점 개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찾아갈 거고, 또 fx가 gx랑 같다는 거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 얘네들의 교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찾아갈 건데, 특히 또 요쪽 파트는 이거나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쌤이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면 식을 한쪽으로 넘길 필요 없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그려가지고 교점 찾고, 혹은 이 함수랑 이 선을 그어가지고 교점 찾는 방식으로 할 거거든. 그래서 식을 주로 이제 분리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식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식이 있어. 그거를 어떻게 바꾸겠다? fx는 k로 바꾸겠다. 그래서 y는 fx를 꺼내고 이거와 y는 k가 세 번 만난다고 하면 세 번 만나려면 이게 어디 있어야 되겠다? 이거와 이거의 교점의 위치를, 교점의 개수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형태로 할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야지 조금 감이 오겠지? 내가 문제를 풀어볼게. 자, 대표 46번. 지금 얘는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찾는다고 배웠었어. 그치? 그래서 해를 직접 구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방정식을 해법으로 찾아가면 되는데,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실근 개수만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fx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걔를 한번 미분하는 거야. 얘가 또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네. 그러면 어디서 도함수를 가지니까? 도함수가 0되니까 마이너스랑 2에서 도함수가 0되는 이렇게 생긴 도함수가 될 테니까 이걸로 원래 함수 개형을 찾아간다는 거지. 도함수가 2차면 원래 함수 3차. 3차는 어떻게?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개형으로 치면은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생기겠지. 자, 근데 함수 값도 한번 조사를 해볼게. 마이너스 24 플러스 11이네. 요게 16인 거니까 27? 27. 그럼 여기가 27인가 봐 지금 이 값이. 그때 값이 27이고 F2도 조사를 해보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11 나와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11 마이너스 5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 해가지고 X축과 만나는 곳이 어디다? 하나, 둘, 세 개라는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극대 극소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그래프의 위치를 이렇게 찍는 거야.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니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구나. 그럼 X축과 몇 번 만난다? 3번 만난다. 3번 만나니까 실근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실근이 나오구나. 2번. 이번에 4차거든. 자,
자, 이게 식을 분리하기도 하고 식을 모으기도 해. 식을 모아서 푼다는 거는 한쪽으로 식을 다 넘기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식을 넘기면은 2x 제곱이 x 4제곱, 제곱이 아니라 4제곱 되고, 내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몇 x지? 2x가 마이너스 4x 되고 플러스 2는 0 되거든. 그래서 얘를 fx라고 한번 놓을게. 그러면 요 함수가 이렇게 되고 4로 묶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인분분해하면 이렇게 생기식이 되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함수는 실근을 몇 개 가질까요? 여기서 한 개 가지지. 근데 얘는 무슨 근을 가지지? 근데 그렇지. 얘는 실근이 없어. 그럼 x축과 얘가 만나는 부분이 안 만나는 부분이야? 안 만나는. 그러면 이거 그리라고 하면 x축과 어디에서 만나게끔만 한번 그래, 한 번만 만나게끔 그려야 돼. 어디서? 그렇지. 이래서. 그래서 3차니까 약간 느낌 있게. 4점 그렇지? 3일장 느낌 있게 이렇게 그리면 그려주면 돼. 그럼 도함수의 보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겠지. 감사하다 증가하는 이런 말이거든. 그럼 F1만 찾아가면 되는 거지. 가보니까 이런 1 빼기 4 더하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음수인 거야. 그럼 1일 때 음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방정식은 몇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됐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된 거지.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뜻은 잠깐 지우고 가덕경이 임채준이 오늘 집에 30분 늦게 보낸다. 임채준이 너랑 덕경이는 지각해가지고 선생님이 남길 거야. 앞으로 남길 거야. 지각하면. 그치? 그러면 여기서 F 얘가 뭐라고 했지? 서로 다른 서다 두실 하나가 있지. 그치? 서다 두실 사자성어 알고 계시죠? 그럼 얘네 둘이 몇 번 만난다? 2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거 잠깐 풀어봅시다. 왜죠? 스케치 꺼내봐. 책 가져왔어? 가덕병이 너랑 저기 채준이는 오늘 20분도 공부하고 간다. 다 써있는 줄 30분이야. 늦지 마. 대답 없다. 임채준 가덕경. 늦지 마. 여기 뒤에 좀 나왔네. 근데 리모트 저폰 들어가 있네. 얘봐. 3스텝만 조금 보고 늦었어. 야, 혜준아. 우리 지금 최대 최고랑 공식 좀 하고 있거든? 무전적 공식 들어가기 전까지 끝낼 거야. 그 3스텝 나는 거 있지? 잠깐 풀고 있어. 그냥 도와줄게. 요거만 죽었어? 아니 잠깐만 이게 보이게 아니잖아. 진짜야? 사진 몇 빠졌어? 오 마이 갓. 다이어트? 너 너무 안 먹는구나. 이거는 공부 체력인데. 티가 나더라 살 빠진 게. 원래 눈에 보이면 5kg 이상 빠진 거 아니에요? 네. 덕경이 몇 킬로 빠졌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20kg 정도. 진짜?
다 나왔지? 너무 쉽지 그제? 그래프만 그리면 되니까 답만 확인해보자. 46에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오케이. 여기는 마지막 문제. 자, 그러면 다시 모르겠어. 실금 부복. 대표 27번을 보자. 여기다 가로 열고 요거 좀 적어줘. y 절편의 부호를 위치를 확인. y 절편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을 하고 풀어야 돼. 실금 부호 물어보면.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야. 내가 어떤 3차 함수를 그렸거든. 개념 설명을 잠깐 해보면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면 3실근을 갔잖아. 이렇게 그리면 몇 실근을 갔죠? 2실근을 갔죠. 요 위로 그으면 1실근을 갔죠. 근데 여기 y절편이 있고 y축이 있고 너무 위에 있어.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되고 y는 fx야. 그 y fx가 k가 되도록 하는 실근이 음의 실근이 2개고 양의 실근이 1개 나온대. 그래서 이렇게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y는 k라는 선을 얘를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y는 k와 y는 fx와 y는 k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함수를 이렇게 찢어. 그 다음에 선을 그어. 내가 선을 이렇게 그었어. y는 k, k는 상수 함수야. 그럼 지금 실근의 상태가 얘는 무슨 근이지? 음수근. 얘는 이수근. 얘는 양수근 되겠죠? 네. 잠깐만 벗을게요. 수업하는 게 또. 그 음수근 2개에 양이 왜 이래? 양수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음수근 2개 양수근 나오려면 아무튼 K는 여기가 맞네. 더 위로 올라가면 된 거니까 K는 누구보단 작아져야 되겠어? 5보다 작아져야 돼. 5가 되면 2개니까 3실근이니까 내려오기를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자, 여기 이렇게 그어볼게. y는 k를. 그럼 얘는 이쪽에서 2번 만나니까 양수근이 2개란 뜻이지? 음수근이 하나가 돼버렸어. 그럼 노란색 선을 잡고 주르르르 내려온다면 파란색까지 내려오면 안 되잖아. 어디서 딱 걸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맞아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선의 위까지만 K가 있었다는 거지. 이러면은 음수 0 양수근을 가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y절편이 어디 있느냐를 확인해서 그거보다 위에 혹은 그거보다 아래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자, 그럼 지금 그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왼쪽 3차, 오른쪽이 2차인 식이 있거든. 근데 이번에는 양의 실근이 1개고 음의 실근이 2개래. 여기는 총 3개의 근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 지금 A 있잖아. 이 A라는 상수는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얘만 따로 움직이는 상수함수를 만들 거고 여기 x에 관한 이 2차식들은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게 하나의 fx가 되도록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얘랑 얘가 이런 근의 상태를 가진다는 얘기는 이항 네 넘어와서 마이너스 2 이것도 똑같이 이런 근의 상태를 갖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나는 얘를 fx라고 두겠다는 거지. 이 양을 양 한 마리를 fx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f 프라임 x를 만들어가지고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fx가 어디랑 어디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데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데 그럼 뭐 하다가 뭐겠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겠지. 근데 쌤이 보니까 f0이 뭐 되죠? 0됩니다. 그치? 이 때문에 0 집어넣은 결과 0이 지금 여기 지나가야 돼 그래프가. 그래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fx 모양이 될 거라는 거. 마이너스 1 넣어보면 f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넣으면 안 돼. 여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9 빼기 4니까 여기는 5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2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2 집어넣어. f에 3 넣으면은 아닐 수도 있어 27 마이너스 27이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해가지고 마이너스 27이야 그지? 그럼 선이 y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그어지면 어떻게 돼? 양이지. 밑에 그어지면 하나에 양 두 개지.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선이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 하고 0보다는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서 이렇게가 정답이 될 수 있다 하고 보는 거야.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랑 좀 다르죠? 양의 실근이 한 개네요. 그 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양의 실근 두 개네. 이거는 양의 실근이 하나 나오려면 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0보다 큰 마이너스 a가 5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5보다 큰 a가 0보다 작다. 이게 답이야. 알았지? 위에 있어야 된다. 이번엔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또 다른 방법을 잠깐 얘기 안 해볼게. 4차는 해당 사항 없음. 딱 3차에 관해서 특별이야, 특별히. 대표 50은 특별히 3차에 관해서 개념 51번. 차는 모양 자체가 뭐 이것도 있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쭉 가는 것도 있고 세 가지가 최고치한 개수가 양수인 3차의 개형이거든.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면 얘네들은 실근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 x축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얘는 하나의 실근만 가져. 얘도 하나의 실근만 가져.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세 실근일 거고 이러면 두 실근이 있고 이러면 한 실근이겠지. 그러니까 이 fx는 상태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세 실근을 가질 수 있고 두 실근을 가질 수 있고 한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함수인 거야. 극대극소를 갖는 요 모양. 그래서 좋은 녀석을 기준으로 x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어때요? 서로 지들이 다른 영역에 존재하죠. 하나 위쪽, 하나 양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 그래서 극대 극소의 부호가 다르면 몇 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 세 실근을 갖게 된다. 이 주제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어디서 극대 극소를 갖습니다 라고 하면 걔네들 곱한 게 이렇게 음수가 되잖아. 그럼 몇 실근? 서다 세 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뜻인 거고 이번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x축이 여기 있는 거야. 혹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여기 있는 거야. x축이 위에 있건 밑에 있건 3차 함수의 이런 상황에서는 극대가 이거는 0이지. 얘는 극대가 0. 얘는 극소 음수. 얘는 극소가 0.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황은 극대 극소의 곱이 어떻게 되고 0이 되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몇 실근에 갖는다?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서다 두 실이라고 적어줄게요. 아니야, 이건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세 실근이라고 할게. 얘는 두 실근을 가져. 자, x축이 I 위에 있거나 I 밑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 x축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얘는 극대 극소가 둘 다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음수고 얘는 극대 극소가 붕 떠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는 극대 극소의 부호가 같아. 그 극대 극소랑 곱해서 부호가 같으면은 얘는 실근이 몇 개다? 한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세 실근을 갖느냐, 두 실근을 갖느냐, 한 실근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기 정확하게 적어주면 얘는 서다 세실이라고 얘기할게. 그냥 다시 할게. 서다 세실이고 세 번 만난다는 얘기겠지? 얘는 이 하나가 중근이야. 중근 플러스 중근과 한 실근이지. 그래서 몇 번 만나는 걸로 보여요? x축과 두 번 만나는 걸로 보이고요. 얘는 허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그지? 두 허근과 허근이니까 x축과 안 만난 거야. 그래서 한 실근을 가지게 되고 x축과 한 번 만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뒤로 넘어가서 48 3차 방정식 서다세실하도록 하는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줄 테니까 너가 편한 걸로 풀어. 그러면 48을 풀 때 이렇게 풀어.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서다세실 해야 되잖아. 문제가 그 n을 넘기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n이라고 두고 처음에 풀었던 풀이지. 이거 자체를 fx라고 보는 거야. 그 f 프라임 x를 만들면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돼. 인수분해 시키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얘가 어디서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마이너스 1번? 이래서. 그래서 그림이 얘 도함수가 x축과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만나는 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텐데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 찍어요. 그래서 여기 2를 찍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찍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fx가 된 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과 만나기 위해서는 y는 n이라는 상수함수를 이끌어가지고 그럼 n이 얼마 사이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2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푸는 풀이가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넘기지 않는 거야. 그냥 넘기지 않고 극대극소의 곱으로 찾아가는 거야. 3차네? 4차가 아니라 3차네? 특별히 3차면 난 이걸 전체를 그냥 fx라고 보고 걔를 미분해야지. 미분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이라 어차피 얘는 지워지고 이렇게 되네. 그럼 어디서 극대극소를 갖는지 알았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갖겠다. 그럼 얘가 서다세실하려면 극대극소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된다?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요걸 푸는 거지. 그러니까 F1은 어떻게 되고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이 돼주고 F-1은 어떻게 되고 2 마이너스 n이 돼주고 이게 0보다 작대. 그럼 부등호 방향을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범위를 만들면 n은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다 가능한 거야. 자, 그럼 부등식 들어가기 전에 47이랑 48 여기 있는 밑에 유제들도 한번 좀 풀어봅시다. 파이팅! 이번 주 토요일은 수투책을 좀 같이 챙겨오세요. 또 얘기해줄게. 토요일에 수투책 챙겨와야 해요.
21. 내 기억은 18에 멈춰 있었는데 뒤를 벌써 넘어갔네. 앞에도 다시 한번 있어? 아직 못했어. 얘를 믿고 노함수가 거기 있어. 마이너스가 1에서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왜 올라갔어? 그렇군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잖아.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찍고 0일 때 마이너스 1을 찍고 마이너스 1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제 여기서 7을 찍고 어디 찍고 7을 찍고 3을 찍고 이렇게 가지. 한번 맞는 거지. 답변이 왔어? 이거는 플러스 K가 됐지? 마이너스 K인가? 됐어요. 확인했니? 여기 마이너스 16이라 하시는 거 그치? 맞아. 귀여워. 아 옛날에 했던 거구나. 이거 뭐가 안 되는구나. 뒤에. 안 돼. 뭐 적어놨어? 몰라요. 몰라요 왜 적어놨어? 옛날에?
여기에 22도 있어. 여기가 하고 있는 중이야. 16 마이너스 16? 오케이. 다 나왔어요? 응, 잘했어. 자, 그럼 또 이어서 한번 나가볼게요. 우이. 3차 방정식에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 부등식 파트로 한번 가보자. 146페이지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는 요거는 재밌죠. 칠판을 치우고 볼게. 방정식의 활용은 끝났고요. 부등식의 활용 봅시다. 부등식은 어떤 3차, 4차 뭐 이런 함수가 0보다 크다 혹은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쪽 파트의 내용은 이것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야. 이거가 항상 성립하게 하는 어떤 상황.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여기 파트의 주제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면, 자, 첫 번째 제한 범위가 이제 따로 없어. 모든 실수에서야.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커야 된대. 자, 그러면 fx가 몇 차 함수인지 모르지만 3차 이런 건 되면 안 돼. 항상 크지 않거든. 어떤 2차나 4차 같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뭐 함수를 가져와서 fx를 조사를 한 다음에 뭘 조사하냐면 fx의 모양 뭐 이런 거.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려면 이 fx가 4차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어진 게 그거 중에 제일 작은 놈 있지. 얘가 fx의 최소값이거든. 이 최소값이 0보다 커진다면 fx 중에 제일 작은 놈이 너가 0보다 커지면 그러면 fx는 항상 0보다 커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면 보통은 무슨 값이 최소값이 돼요? 극소값이겠죠. 그래서 극소값을 구해가지고 걔가 0보다 크게 그래프 안에서 제일 작은 놈을 찾아서 0보다 크게 만들어주면 돼.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면 이제 x축이 이렇게 위에 있고 그 바닥에 물속에 fx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fx가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있지. 이 꼭대기. 이 꼭대기가 fx의 최대거든. y는 fx를 함수를 그렸을 때 이게 최대인 거야. 그럼 이 최대값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 최대값이 0보다 커버리면 안 돼. 그럼 모든 실수에서 이렇게 되지 않거든. 그럼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면 fx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라고 쓴다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보통 극대값이잖아. 극대값이 0보다 작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극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하나 봐볼까요? 이거 넘어가서 49의 1번 한번 가볼게. 대표 49의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셔야 되는데 보이는 건 됐고 50번으로 넘어갈게. 50번 풀면은 49번을 자, 50번 대표 50번입니다. 49번 안 해요. 대표 50번으로 가서 x 4제곱에 이거 2차 그럼 4에 a 플러스 2인데 x 더하기 a 제곱. 이게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 양의 실수 a의 범위를 찾아줘. 이런 문제였어. 이 개념에 모든 실수라는 개념에 맞는 문제로 얘를 통째로 뭐라고 잠깐 봐보자.
fx 이렇게 보자. 그럼 너가 어떻게 그려진지 지금 모르겠으니까 걔를 한번 미분해보자. 4x 세제곱 4ax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 요것도 4로 한번 묶어볼까? 4로 묶었더니 x 세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선생님 인수분 안 되는데요? 아니 인수분 될 수 있어. 얼마 집어넣으면 이게 0 되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나? 아 1 집어넣으면 0 되겠다 그치? 그러면 뭘 써주는 거야 여기서?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1, 0,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가서 아까 1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그 1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줄에다가 다시 적자. f'x란 4의 이 부분에 이제 식에 x 마이너스 1 하나 생기고 얘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플러스 1이 되는데 선생님 왜 이거는 인수분해 안 해요? 자 얘는 왜 안 하는 걸까? 얘는 왜 안 하는 걸까요? 이거는 판별식 d를 조사를 한번 해봐. 그럼 판별식 d가 어떻게 돼? 0보다 커져 작아져? 작아져. 요 식에 대한 판별식 d만 따로 조사를 해보면 d가 어떻게 돼? 1 빼기 4a 마이너스 4 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인 이미 a가 양수라고 했지? 양수가 마이너스니까 음수잖아.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실근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가져요. 그럼 여기에서만 실근을 가지는 3차 함수니까 이 함수가 x축과 이 함수가 x축과 이렇게 만나는 거지. 도함수가 x축과 이렇게 어딘가에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야. 자, 근데 뭐 이렇게 그려도 돼. 그건 상관없어. 그래서 f'x를 하나 그렸고 얘가 1인 거야. 그러니까 1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다 뭐한다 여기서? 감소하다 지금. 그러면 어디서 최소가 되는 4차 함수? 1에서 최소가 되는 그런 4차 함수. 얘는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최소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f1이 최소인 거고 그 1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1 집어넣잖아. 1 더하기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더하기 a 제곱이거든. 그럼 적어보면 도함수 똑같아 지울까? 도함수는 알았으면 되지. a 제곱 마이너스 몇 a? 2a 마이너스 3 이놈이 0보다 커지면 크다 같은 거야 큰가? 이게 등호 없지? 그래도 등호 없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여기다 그냥 크다. 우리 이제 인수분해랑 고2 때 부등식도 다 배워놨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려면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면 되고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제일 큰 놈이 0보다 작아지면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어. 근데 양의 실수범위가 있으니까 이거 버리고 이걸로 가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제한범위 설명 한번 해볼게. 모든 실수가 아니라 부등식이 성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한범위에서 요걸 만족해야 되는데 제한 범위면은 앞에 개념 다시 한번 가봐. 여기 있어. 개념 50이야. 제한 범위가 정의역의 어떤 범위거든.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자,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이거보다 크게 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야. 알았지?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도록 하라. 이제 그래프 그려봐서 이제 여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 여기를 A라고 하고 A보다 큰 범위는 여기 이제 뭐죠? 여기도 여기를 A라고 하고 A보다 큰 점이라고 하고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이쪽 파트에는 그래프가 이제 막 극소값이 들어가 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잘라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봐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여긴 안 들어가고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대. fx가 노란색만 보면 돼. 제한 범위에서만 보면 돼. 그럼 제한 범위 안에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최소값이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거든. 그럼 얘가 0보다 커지면 돼. 첫 번째 케이스는 최소값이 함수의 최소값이 정의역 범위 안에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맞지? 최소값이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죠. 두 번째는 내가 그래프 그리다 보니까 쭉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제한 범위에 맞게 자르면 최소값이 얘는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어. 나가는 돼. 그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면 얘는 사실 구멍이 났어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이 값은 없는 거야 원래는. 근데 위치상으로 이 함수가 제한 범위에 신경 안 썼을 때 이 함수는 다 있다면 얘는 FA의 위치잖아. 그치? 그럼 이 FA가 0보다 작아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지? FA가 여기 있어버리면 제한 범위 안에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버리지. 그러면은 이게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커야 되겠네? 근데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지. 왜냐하면 이 A는 정의역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A 옆에서부터만 양수가 되면 되니까 여기 옆에서부터 양수가 되면 되니까 이때는 fx가 어떻게 그려지면 FA가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정의역이 아니니까 0보다 크면 되지만 같아도 상관없다.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정의역의 범위가 A가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었어. 그러면 A도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럼 너도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 구멍이 났어. 이렇게. 그럼 A는 정의역이 아니니까 실제로 얘는 구멍이 났기 때문에 이 위치인 얘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어. 맞지?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명심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fx가 k보다 크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 이런 유형들도 다 어떻게 해서 풀자? 요거 같은 경우도 한쪽으로 식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이게 0보다 크도록 만들어주면 돼. 얘도 어떻게 푼다? 한쪽으로 식을 넘겨가지고 얘가 0보다 크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이 함수의 누굴 구해서? 최소값을 구해서 그것의 최소값이 0보다 커지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걸 새로 하나의 함수로 보고 얘의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그게 0보다 커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 다 한쪽으로 식을, 부등식은 한쪽으로 식을 모아라. 방정식은 둘 다 해야 되지만 부등식의 경우에는 식을 한쪽으로 모아서 모아서 풀어야 된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부등식 활용. 아이씨, 왜 한 문제밖에 없어? 그거 할게. 그 157페이지에 4번 봐. 157페이지에 4번.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누구보다 gx보다 항상 위쪽에 이게 더 위에 있대. 더 위에 있어.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뭐 함수가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fx고 gx면은 얘네들의 차이는 계속 어떻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차이가 플러스. 같은 정의역을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의 차이는 계속 플러스가 되거든. 그래서 fx에서 gx를 빼면 그 차이는 항상 양수인 거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두 개 함수를 빼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래요?
더 한번 해볼게. 도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에서 통과하는 도함수야. 그치? 도함수의 부호는 어디서만 바뀌지? 자, 아는 사람 대답해볼까? 도함수는 어디서 부호 바뀐다? 2에서 바뀌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게 2야. A는 누구보다 크다. 손으로 얘기해봐. 다 했어? A는 24보다 크다 나왔어? 잘했어. 자, 그럼 우리 D로 넘어가 볼게. 거기 나 12번을 할 거거든? 잠깐 먼저 고민해 보세요. 12번. 제한 범위에서 3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된답니다. 미분해 보니까 3에서 극소값을 갖지. 그 F3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 F3이 0보다 크면은 A는 누구보다 클까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A는 나는 27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나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이제 속도 가속도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53, 개념 53. 다 지웠어.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줄게.
더하면 C2 더하면 4에 마지막 곱이지? 속도와 가속도. 이걸 알려면 수직선 위에 수직선이면 양쪽으로 뻗어가는 1차원의 공간이거든. 개미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 자, 여기 P 하나를 가져왔어. P는 셈이야. 그럼 셈이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 시간에 따라 나의 위치는 바뀌어져 있을 거야. 그치? 그 나의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P라는 놈이 있었는데 P의 위치를 X라고 정했을 때 그 X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더라는 거야.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그러면 X가 T제곱이라면 0초일 때는 위치가 어디지? X는 0이지. 1초일 때는 위치가 어떻게 되지? X가? P의 위치가 1 되겠지. 2초일 때는 P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4 되겠죠. 3초일 때는 P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9 되겠죠. 시간에 따라 위치가 이렇게 계속 바뀐답니다. 그러면 얘를 T 시각에서의 위치를 FT라고 이렇게 정해볼게. 그러니까 T제곱 같은 거 지금 뭐 1이면 1은 F1인 거고 2면 F인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좀 흐르니까 P가 여기 와 있네. 이게 처음 위치고 처음에 내가 조사할 때 P는 여기 있었어. 시간이 흘렀어. 흐른 시간을 델타 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P가 여기 와 있습니다. 나중 위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는 여기서 시간이 델타 T만큼 더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 위치를 얘기할 때는 F T 플러스 델타 T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 예를 들어서 애가 뭐 현재 1초일 때 여기 있었다? 근데 2초가 흘렀다가 얘는 F3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더 흐른 거야. 그러면 나중 이게 위치야. 위치 나중 위치고 이게 처음 위치면 나중 위치에서 시간이 흐른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볼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에 대한 변화량이라고 불러. 위치 변화량. 이걸 시간에 대한 변화량으로 나눠볼게. 시간 변화량. 위치 변화량은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속도라고 부르거든. 평균 속도. 평균 속도라고 부르는데 요거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쌤이 여기다 리미트를 씌워볼게. 그리고 시간 차이를 매우 줄여볼게. 처음에는 1초 났는데 0.1초로 시간을 줄여보고 0.01초로 시간을 줄여보고 델타 T를 계속 줄여나가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아주 순간적인 시간 차이에 대한 순간적인 위치 변화량이 생기거든. 아주 짧은 위치 변화량, 그치? 순간적인 위치 변화량에 대한 순간적인 시간 변화량이 생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간 속도라고 불러.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위치 변화량. 순간 속도라고 불러. 근데 속도의 특징, 속도라는 말의 특징상 속도는 지금 이 순간의 속도가 얼마니라고 물어보지. 지금 이 순간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거든. 지금 속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게 순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이라는 용어는 생략이 돼요. 그래서 속도를 물어볼 때는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을 가져와서 극한을 보내면 돼. 여기다 뭐 쉬운 거? 리미트. 자, 이걸 줄여서 정리를 해보면 시간 변화량에 대한 위치 변화량은 x값 변화량이라고 해서 델타 x라고 표현을 하거든. 여기서 시간을 매우 짧게 줄이게 된다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속도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 F 프라임 도함수의 정의잖아, 여러분. 우리가 저 미분계수 도함수 하면서 이게 도함수의 정의거든. H로 바꿔보면은 이게 F 프라임 T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이 F 프라임 T가 바로 순간 속도거든. 속도를 의미하거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치우고. 자, P의 위치가 뭐일 때? P의 위치 X를 FT라고 하면 P의 속도는
t 시각에서의 속도는 벨로시티 약자를 따서 v라고 표현을 하거든. 속도는 위치를 미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아, 속도랑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미분하면 되는구나. 요게 시간 변화량에 대한 위치 변화량인데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얘를 우리가 속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미분한 거다. 위치를 미분한 거다. 자, 그럼 가속도는 가가 더할 가짜거든. 속도의 변화율이야. 가속도는 속도 변화율입니다. 속도는 위치 변화율이고요. 위치 변화율이면 가속도는 속도 변화율이에요.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거를 다 지우고 쌤이 속도 함수를 또 가져올게. 속도 함수를 가져와서 f 프라임 이제 t 플러스 델타 t를 했어. 그럼 얘는 t 플러스 델타 t만큼 t에서 이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속도야. 그 속도 나중 속도지. 나중 속도에서 t 시각의 속도를 빼. 그럼 처음 속도를 빼겠지. 그걸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 문장으로 적어보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속도 변화량이거든. 위치 변화량이 아니라 이건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거야.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로 나눈 거야. 그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균 속도, 속도 변화율이지? 평균 속도라고 해. 평균 가속도라고 해.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를 딱 씌워주면 리미트를 씌워서 델타 t가 어디로 가도록? 0으로 가도록. 그럼 아주 순간적인 시간 변화량에 대한 순간적인 속도 변화량이 나와가지고 순간 가속도가 되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게 도함수로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두 번 미분한 함수가 무슨 함수다? 가속도 함수다. 아, 그럼 P의 가속도란 엑셀레이터의 약자였던 거야. A는 두 번 미분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속도란 속도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가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빠 차가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가가지고 고속도로에 처음에 들어갈 때 시속이 80km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초, 2초 지나가면서 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110까지 이렇게 달린대요. 그럼 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속도가 더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제 앞에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거는 실을 다 뺀 거야, 선생님. 지금 실 이렇게 비싸야 돼. 안 깔리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90, 그 다음 80 속도가 줄어들어. 이거는 뭐가 돼? 이쪽 파트에서는 속도가 빼지고 있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느낌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가속도가 뭔지, 속도가 뭔지 별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게 대표 51 가속도까지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 알았어. 요거 하고 쉬었다 자. 대표 51 원점 출발 수직선 짝짝 꼭 여기 있습니다. 저기 수직선에서 원점은 그냥 0인 위치를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P라는 녀석이 이렇게 서 있어요. P가 서 있는데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T초의 위치니까 P의 위치를 X라고 하는데 그게 시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죠? 그러면 1초 위치는 1 집어넣으면 위치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위치 나오고 이렇게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를 묻었습니다. 자, 속도 함수를 찾아놓고 할까? 그럼 P의 속도 함수는 V인데 3t 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8t 플러스 4. 이게 P의 순간적인 속도를 나타내주는 함수인 거죠.
근데 P가 뭐를 지나갈 때라고 했어요. P가 막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겠지? 그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난대. 그 얘를 인수분해 살짝 해줘야 된다. T로 묶었어.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잖아. 한번 T로 한번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이게 P가 X가 0 되는 순간이 위치가 0 되는 순간이 T가 얼마일 때 0초일 때, 1초일 때는 3초일 때지? 그럼 0초는 처음 출발하니까 이건 생각 안 해도 돼.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가는 거는 움직이고 처음으로 1초일 때 원점을 다시 지나가고 3초일 때 원점을 지나간대.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원점이 되는 거야. 3초일 때 원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주면 된다? V하고 괄호 열어서 이렇게 적어도 돼. 3을 집어넣겠다 T에다가 여기 옆에 괄호 열어서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27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3인 거니까 그때의 속도는 얼마입니다. 6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실제로 P가 어떻게 운동했는지 한번 쫓아가 볼까? 이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나?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 일단 여긴 요것만 나타내. 자, 2번. 이건 1번이었어. 2번. 가속도가 다르대. 그럼 가속도 또 함수 찾아놓자. P의 가속도.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거 우리 부정적 부정까지만 마무리 해놓고 그리고 수완하자. 6t 마이너스 8이요. 그럼 P가 마지막으로 P 가속도가 4 되는 거니까 이게 4 되는 순간에 T가 몇 초일 때인가? 2초입니다. 그때 위치를 파악하라고 하죠. 그럼 2를 위치 함수에다 대입하면 끝.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8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3은 6 해가지고 마이너스 2. 딱 2초가 되었을 때는 여기 와 있어. 2초 지났을 때는 P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맞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51-1, 2번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두 문제만 해보세요.